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거의 모든 유럽 전역에 테러를 퍼뜨렸습니다. 하트하임 기록에 따르면 1940년에만 나치는 35,224명을 죽였습니다. 분쟁 기간 동안 동성애자, 여호와의 증인, 장애인, 집시 및 기타 수많은 희생자를 제외하고 최소 600만 명의 유대인이 말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나치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고 그들 각자는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 끝난 후 일부는 투옥되고 기소되고 처형되었지만 모두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이 정의를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수백 명이 도망쳐 남은 생애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탈출했는가? 누가 그들을 도왔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일부는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났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 역사의 장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쟁 직후 많은 나치, 특히 권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잡혔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탈출했습니다. 동맹국은 억류자를 처벌하고 도망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나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독일 사회에서 그들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수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치에 의해 수행된 비나치화와 잔악행위는 전쟁이 끝나기 오래전에 비나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연합국은 다시 한번 독일을 응징하고자 했고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을 개최한 후 비무장화, 비나치화,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토의 민주화라는 세 가지를 결정했다. 데나지피케이션은 독일 국가의 기관, 조직 및 미디어에 대한 나치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의도는 독일 사회 전체를 재교육하여 주민들에게 민주적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데나지피케이션은 만자문, 거리 이름 변경 등을 포함하여 나치 법과 국가 사회주의 정권을 식별하는 모든 상징의 폐지를 허용했습니다. 그런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국가기관에서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경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직위에서 해고되었습니다. SS의 활동적인 구성원은 해고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첫 달 동안 독일 시민은 나치가 아니든 상관없이 수용소에 구금되었습니다. 1946년 1월부터 연합군 통제위원회는 사람들을 중범죄자, 경미한 중범죄자, 무죄자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 끝난 지 5년 후 약 45만 명의 독일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개인은 스크루지 카메라로 알려진 탈나치화 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치에 대한 친화력을 찾을 의도로 인구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의원회가 있었지만 사실은 나치에 연루된 독일인이 많았고 그들 모두를 기소하는 것은 벅찬 일이었습니다. 영국군이 점령한 지역에만 나치 변호사 90명이 있었다. 결국 이들을 모두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독일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나치 친화력을 가진 의사와 교사들이 있었다. 연합국은 1946년부터 비나치스화 과정에서 독일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니른베르크 재판, 약간의 의견 불일치 후 연합국은 전쟁 직후 체포된 나치를 위한 정의 계획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니른베르크 재판, 이 재판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판사들이 참여합니다. 이름은 니른베르크의 도시 때문입니다. 니른베르크에서는 재판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나치 집회와 퍼레이드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른베르크에는 전쟁의 폭격을 견딜 수 있었던 법원이 있었습니다. 이 궁전에는 피고인들이 안전하게 복역할 수 있는 별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국제군사법원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기소 절차를 나치에 적용하는 것 외에도 그들은 미래의 대량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세계를 교육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많은 악의 근원을 찾기 위해 심리 및 정신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문서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여론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의사 중 한 명은 당시 유명한 군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야 조엘 다임스 박사가 저술한 책 악의 해부학, 나치 전범의 수수께끼에서 이러한 실험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니른베르크 재판은 1945년 11월에 시작되어 1946년 10월 1일에 끝났습니다. 이 첫 번째 재판에서 22명의 나치 지도자가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중 12명은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번드롭 외무장관, 히틀러의 정치적 협력자인 알프레드 로젠버그, SS의 장군인 하니스 칼텐브러너, 정치가이자 독일 민병대 지도자인 헤르만 괴링, 참모총장 윌리엄 피터, 한스 프랑크, 나치 군인이자 변호사, 윌리엄 프레이, 1946년까지 내무부 장관, 아처세이스 잉쿼트, 오스트리아 정치가 및 네덜란드 국장, 프랭코니안 지역의 지도자 줄리우스 스트레이처, 저명한 나치 정치인 프리츠 자우켈, 알프레드 요들, 저명한 장교. 이 재판에서만 기소된 히틀러의 개인 비서인 마틴 보르만, 일부 언론은 그가 이미 1945년 5월 2일에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언론은 그가 도망자라고 주장합니다. 다하우 임상시험. 이 임상시험은 니른베르크에서 수행된 것과 동일한 미디어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많은 나치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나치가 신속하게 정의에 직면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렛나인스를 통해 도망쳤다는 사실 덕분에 그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용어는 항해 전문 용어 내에서 트랩라인이 수평으로 배열된 로프를 암시하기 때문에 원래 사용되었으며, 승무원이 돛대까지 올라갈 때 사용하는 사다리 같은 계단 역할을 했습니다. 침몰. 그것은 그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른베르크 재판이 시작될 때 나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포와 근절기계 전체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가지 경로로 도망쳤습니다. 덴마크를 가로질러 스웨덴으로 가는 노르딕 루트, 드디어 배를 탄 곳. 다른 루트는 나치가 스페인에 살던 나치의 도움을 받아 갈리시아에서 출발한 이베리아 루트였다. 그리고 마지막 경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탈리아 경로였습니다. 90% 또는 전부는 히틀러와 나치 이데올로기에 열광했던 후안 페론 대통령이 부여한 편의 덕분으로 추정됩니다. 나치가 유럽에서 사라지기 전에 수백 명의 독일 이민자들이 이미 아르헨티나에 살았습니다. 남미 국가에 도망친 나치의 도착을 촉진하기 위해 페론 대통령은 많은 외교관과 정보관을 모집했습니다. 나지 오토 스코제니가 에바 페론의 경호원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은 나치를 환영한 또 다른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저명한 SS 요원이자 유태인을 말살하기 위해 학살 수용소 계획을 고안한 사람은 유태인을 유럽 대륙과 구별합니다. 그는 가장 원하는 나치였습니다. 그는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희생자들을 확인하고, 모으고, 학살 수용소로 이송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트레블링카는 최소 600만 명이 사망에 책임이 있습니다. 범죄는 1950년에 이탈리아에서 경로를 통해 탈출하여 거짓 신원으로 아르헨티나로 도주했습니다. 그의 새 이름은 리카르도였습니다. 죽음의 천사로 잘 알려진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자행된 많은 공포에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비엔지 그는 그 다음으로 모사드의 두 번째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나치는 의사였으며 포로들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그의 과잉 행동은 임산부와 어린이에게까지 이르렀다. 종전 후 그는 천주교 신자들의 도움으로 독일에 숨어 3년을 보냈다. 그러나 1985년 그의 시신이 발굴되면서 그의 진정한 정체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월더라우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CSS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된 대령은 트럭 안에서 일산화탄소로 약 2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책임이 있습니다. 로브은 희생자들이 가고 있는 트럭 뒤쪽으로 가스가 배출되도록 배기 파이프의 위치를 수정했습니다. 1962년 칠레 당국을 암살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엇보다도 이미 15년 이상이 지났고 칠레 법에 따라 범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나치 도망자는 나중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비밀기관에서 일하게 되고 칠레 독재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고문을 받으며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가 1974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피노체트는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살해된 90만 명의 인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인들은 아이히만을 체포하여 오스트리아 포로 수용소에 가두었지만 1947년 그는 역시 알로이스 후달 주교의 도움으로 탈출했습니다. 적십자 덕분에 그는 시리아로 이주했고 1951년 브라질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67년에 가장 유명한 나치 사냥꾼 중 한 명인 시몬 위젠탈이 그를 추적하여 체포되어 나중에 서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나치 사냥꾼 시몬 위젠탈 이 스캔버거 위 경로가 시체로 뒤덮였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는 1945년 오스트리아에서 체포되었으나 1948년 이탈리아로 탈출하여 몇 달 후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시민권을 얻은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독는 그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를 체포하는 대가로 30만 달러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그리고 제보자 덕분에 1987년 아르헨티나 정부에 체포되어 1992년 독일로 송환되었다. 1946년부터 스페라스는 1948년 구금되었던 수용소에서 알로이스 후달 주교와 적십자에서 받은 가짜 여권. 그는 파타고니아 지역, 특히 산 카를로스 데 바릴로체라는 마을에 정착하여 1994년까지 그곳에서 조용히 살았다. 이탈리아에 그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자신의 기관을 부패와 사기로 공개적으로 고발한 보고서를 선고받았고 그 이후로 그는 나치당에서 추방되었습니다. 1949년 신분을 속이고 변장한 그는 아르헨티나로 도망쳤지만 후안 페론이 축출된 후 독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1963년 프랑크푸르트시에서 체포되어 기소되었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3년 후 다시 붙잡혀 인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18년에 출판된 언어 자료의 대상이 되었고 1946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진행된 재판에서 약 6,656명의 나치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1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법원에 회부되었고 적어도 20만 명이 나치 시대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은 숫자입니다. 스턴 풋볼은 CNN에 결국 대부분의 나치가 그것으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그 나라 땅에 발을 디딘 지 8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팔리는 체포된 같은 해에 독일로 추방되어 연락번호 68호가 되어 미국에서 잡혔지만 재판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건이 재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사회주의 범죄 수사를 위한 중앙사법행정처는 독일법에 근거하여 더 이상 처벌 가능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의 희생자 수는 약 6만 5천 명이지만 레보쿠에는 심장 및 신장 문제로 재판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의 허약한 건강 상태는 결국 2019년 4월 3일 재판 취소에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알려진 사례는 17세에서 18세 사이에 스티브 위 캠프에서 일했던 전직 SS 경비원 브루노 데이의 사례입니다. 2020년에 그는 자신이 일하던 슈투트가르트 수용소에서 5,232명을 살해한 종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나치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한 제3자의 공범 덕분에 형을 선고받지 않고 숨어 살았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 무고한 독일인이 있었지만 세상은 아마도 일부 나치가 처벌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 섹션에서 공유해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링크를 보내 그들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저희 채널을 처음 사용하신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설명 아래에 있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에서 우리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